빌딩 투자자가 주로 투자를 하는 곳은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이고 요즘 도심은 공업지역도 굉장히 핫하게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빌딩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용도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하셨는데 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겠죠.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에 빌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관리지역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이 중 빌딩 투자자가 주로 투자를 하는 곳은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이고 요즘 도심은 공업지역도 굉장히 핫하게 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주거지역 중에서도 빌딩 투자는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빌딩 투자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주로 빌딩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역에서 또 공업지역에, 특히 중공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공업지역에 무슨 빌딩이 들어가냐, 공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에 있는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나 법인 사옥들이 속속 건축되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지역의 중공업지역은 법인 사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성수동이에요. 2호선 라인에서 가깝고 강남에서 영동대교만 넘어가면 바로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랑 그리고 법인 사업들은 쏙쏙 들어가고 있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 가중되고 있었죠. 근데 법인 사업들이나 이제 빌딩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용적률이 400%예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높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준주거 지역인 400%랑 동일한 준공업지역의 400%를 적용받기 위해서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준공업지역으로도 법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규제를 해서 층수랑 바닥 면적을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용도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건축 밀도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이 중에서 화살표 보시다시피 주로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빌딩 투자의 입지로 보고 있고요. 그 이면으로 더 들어가시게 되면 2종 일반이나 1종 일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빌딩 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건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 상업지역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빌딩 투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빌딩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밀도로 이제 보면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나와요. 주거지역은 정말 주거를 쓰란 얘기거든요. 상업지역은 그러한 상업시설을 넣어서 고밀도로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딱 이 용어만 봐도 용도 지역만 봐도 지금 어디가 더 밀도가 높을지는 보이시잖아요. 주거지역이 좀 더 저밀도로 가겠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개발을 하니까 용적률이 뭐 800%, 1000%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로 이 모든 것들을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나란히 매매로 나왔어요. 나대지인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건물이 없는 걸 나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용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디 매매가가 더 높아야 될까요?
상업 지역 아닐까요? 네, 당연히 상업지역이 높겠죠. 네. 용적률이 네. 800%까지 높아지기도 하니까. 네. 그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용적률이 높으면 더 네. 많은 면적을 또 지을 수가 있고 네,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또 매매가까지 자연스럽게 네. 올라갈 수 있다. 이 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셨고요. 네. 요거는 표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지정을 해 놓았어요. 네. 지금 괄호 열고 용적률 괄호 열고 서울시, 이거는 서울시 조례이고요. 이건 네. 지역별로 다르니까 네. 이건 필히 조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딩 투자를 위한 영상이니까 주로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주로 많이 보시는 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건폐율 50%, 그다음에 용적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괄호 열고 250%잖아요. 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은 250%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 준주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에서 보시면 건폐율 60%, 용적률은 40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지역을 가시게 되면 쭉쭉쭉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건폐율은 60%로 동일합니다. 네. 용적률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서울시 중심 상업지역은 1000% 이내, 일반 상업지역은 800% 이내, 근린상업지역 600% 이내, 유통상업지역 600% 이내로 서울시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는 공업지역 내에서 준공업지역을 보시면 건폐율 60%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이 높으면 네.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층을 더 높게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건 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매매가에도 당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서 예를 들어 드렸던 그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최소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 150%밖에 못 짓는 땅을 3종 일반 주거지역 250%를 지을 수 있는 그 땅하고 동일하게 주고 사는 그런 폐해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들은 필히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종 일반 주거지역부터는 머릿속에 좀 입력을 좀 해놓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건폐율은요,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하죠. 50%, 60%로 거의 비슷한데 예. 용적률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한번 그냥 도발 질문? 이렇게 표를 딱 보시면 네. 준주거 지역하고요. 네. 준주거 지역하고 표 보세요. 네. 60%, 400%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네. 60%, 네. 800%잖아요. 네. 자, 조금 전에 네. 제가 어디가 땅 가격이 일반 더 상업 지역이죠. 물어볼 필요도 없네. 그렇죠. 네, 일반 상업 지역의 가격이 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구분을 해서 토지 이용 계획원을 좀 뽑으셔가지고 이 땅이 내가 소개받은 땅이 어디 용도에 속하는지 이거를 좀 보시고서 네. 그리고서 시세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토지 매매가는 결국 일반 상업 지역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근 주목해서 아까 보고 있는 것이 계속 네. 준공업 지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성수동 일대의 준공업 지역도 네. 있을 거고요. 도시만에. 네. 그 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인근의 준공업 지역들이 네. 특히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과거에도 많이 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핫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교통의 요지에 들어가 있는 주거 지역보다는 차라리 교통의 요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훨씬 높으니까 교통 요지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이 굉장한 관심사들로 떠오르고 있고, 교통의 요지에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출퇴근이 편리하니까 네. 사업들이 중공업 지역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빌딩 투자 강의 시의 용도 지역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같은 지역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와 같은 불편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론적인 거잖아요. 네. 원론하고 개념은 원래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표를 아예 출력해가지고 네. 예, 저 표는 출력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 표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려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네. 익숙해질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비교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 넓게 폭이 넓지는 않아요. 계속 3종,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서 네. 예, 표는 익숙해질 때까지 출력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